자, 첫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부터 약간 좀 무거운 주제를 가도록 할게요. 뭐 제가 한 얘기가 사실 가벼운 주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진중하고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붕어 형은 뭐 이렇게 현실에 뭔가 무거운 거, 좀 심각한 걸 얘기하냐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대부분 심각한 게 많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이제 들춰서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그걸 현실적으로 제대로 짚고 보면 안 좋고 뭔가 좀 진중함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꾸 그런 것들을 뭐 안 좋다고 부정적으로 자꾸 또 이제 덮어버리면 문제가 더 커져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썰로 가난한 사람에게 겨울이 치명적으로 다가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겨울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름보다 더 싫어해요. 물론 저랑 입장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특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치고 겨울을 좋아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난한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하면 월세 사시는 분들도 저는 가난한 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지금 난방비나 나가는 돈이 굉장히 좀 무섭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버는 돈은 뻔한데 나가는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겨울이 그냥 단순히 춥다기보다는 무섭게 다가올 거예요. 정말 무섭게. 전 어릴 때부터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형편이 진짜 많이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겨울을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을 때 겨울이 왜 무서운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좀 그런 거예요. 너무 추우면 사람이 마음이 얼어붙거든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냉수 마찰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특히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항상 매년 겨울을 걱정을 해요. 저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을 걱정하는 시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겨울이 이제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 하나씩 제가 열거해 보도록 할게요. 뭐 공감하실런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는 거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치고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집, 가난한 주거 환경, 가난한 생태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그 돈에 맞춰가 살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이 안 좋고 주거 여건이 안 좋고 뭔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진 곳에 살 수밖에 없어요. 보통 가난의 상징이 달동네지 않습니까? 저희도 달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 달동네에서 하면 뭐가 문제냐? 일단 난방이나 가스, 도시가스 같은 게 잘 안 들어옵니다. 네,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달동네는 움풍이라고 하죠. 네. 이 집이 그 바람이 잘 새어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 원천 봉쇄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나 빌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중창으로 막아서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좀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주거 환경에 살다 보면 이게 무서운 게, 그냥 난방을 안 튼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그 뽁뽁이를 막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잘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일어날 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여기저기, 이게 옆구리에서 바람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주택 같은 데 살 때 좀 안 좋은 데 살았는데 이게 바람이 옆구리나
이 다리 사이로 쑥쑥 들어와요. 이게 우풍이 있다 보니까. 뭐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좀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쪽방촌이나 반지하 같은 사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 바람이 위로만 오는 게 아니라 위로는 당연히 오고 이 다리 사이로, 옆구리 사이로, 얼굴 사이 슉슉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좀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는 뽁뽁이만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집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어떤 여러 가지에서 침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별거 아닌 게 정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파 문제. 동파나 씹는 것 문제. 이거 뭔가 하면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보통 가난한 환경에 자라신 분도 아시고 동파가 더 자주 일어나. 아파트 동파가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빈민가나 이런 어떤 그런 주택가, 달동네 같은 데서 오히려 동파가 더 많이 일어나요. 제 생각은. 뭐 동파가 일어나면 다 불편하죠. 저보다 불편하죠. 못 쉴 거니까. 가렵잖아요. 뭐 안 씻고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씻지도 못하고 뭐 물도 못 끓이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적으로 변하죠. 동파가 되면 삶이 굉장히 많이 침해당하죠. 근데 동파가 자주 일어나요. 없는 환경일수록. 내가 살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사는 곳은 아직까지 동파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동파를 좀 자주 겪었어. 1년 연예 행사했어요. 좀 안 좋은 데 살 때는. 그래서 뭐 수도 안 나가지고 뭐 물도 못 끓여 먹고 뭐 라면도 못 끓여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제 수도는 꽝꽝 얼다 보니까 날 풀리기 전까지 씻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환경에 자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주거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상태의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지금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씻는 것 문제. 이 씻는 것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일수록 샤워실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서울도 이런 곳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서울도 샤워실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샤워실이 아예 없다거나 뭐 뜨거운 물 데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집에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목욕탕 갈 때나 씻고 평소에 그냥 머리만 감았는데 그 뜨거운 물 있잖아요. 그 양동이에다가 이제 물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찬물하고 이제 섞어서 이제 미지근하게 해서 머리를 감는데 이게 문제가 동파가 되면 그걸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차가운 날 씻으면 밖에 씻거든요. 밖에서. 안에 씻는 게 아니라 밖에 씻어요. 씻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영하 엄청난 추운 한파를 그대로 받는 거야, 이게. 진짜 기가 시립니다, 이게. 씻을 때마다 고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물론 이거 겪어본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머리를 감아서 바로 이제 수온과 딱지 않으면 머리가 얼어요, 이게. 머리가 옵니다. 베이터처럼. 그래서 빨리 이제 감고 헹구고 바로 머리 감아야 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비듬이 많아요. 남자들 여자들 비듬이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를 감을 때 그 양동이 되어서 감으면 머리를 말끔하게 못 감아요. 그래서 머리를 대충 감다 보니까 잘 헹구지 못해요. 그래서 비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듬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가난한 상징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양동이 부어서 감으면 비듬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물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파가 여기저기 밀려오고. 깔끔하게 씻지 못하고 대충 물을 이제 데우는 게 전부다 보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헹구지도 못해. 그래서 이 비듬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겪어보니까 아 겨울이 너무 싫다. 빨리 겨울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몸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추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이 춥고 너무 한파도 많이 일어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우울해져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게 집이 따뜻하냐 춥냐 그냥 온도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까지 추워지는데 이게 마음을 사람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요. 희망이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안 생깁니다.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 자체가 없어 버린다. 일단 배불뚝이니 벙어리 한번 드리고. 웨고스 마인드 강하시네.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음이 추워지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추우니까 뭐 공부를 할 수 있나, 책을 볼 수 있나. 그냥 누워만 있는 거야, 진짜. 산송장처럼 그냥. 힘하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뭐 사람 만나려고 씻고서 만나야 되는데 동파돼가지고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 그래서 이게 참 무서워요. 마음까지 메말라죠. 이 추위가. 그냥 몸만 춥고 으슬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밖에서 좀 뭐 추운 날씨에 고생해도 집에 와서 따뜻하게 하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 근데 집까지 추워버리면 이게 뭔가 안식처가 없어, 이게. 그 추운 집에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장판 떼잖아요. 떼면 문제가 뭐냐 하면 누워있을 때 온도하고 일어났을 때 온도랑 너무나 차이가 나. 네.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이런 날씨에 만약에 아무런 난방이 안 돼. 집이 우풍 심해요. 전기 담요 하나 의지하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고역이야. 왜냐하면 누웠을 때 온도하고 일어났을 때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 일어나려고 했다가 온도 때문에 겁나서 너무 추운 것 때문에 겁나서 못 일어나. 정말 이불 밖고 위험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게 전기장판 너무 의존하면 사람이 정말 게을러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게을러져. 뭐 집에선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은 없고 뭐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고 계속 누워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죠 이게. 그래서는 보통 겨울 되면 집이 너무 추우니까 집에 안 있었어요 저는. 집에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에 오락실 간다거나, 오락실 더 따뜻하니까 오락실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서관 가서 책 읽는다거나. 왜냐하면 그런 데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독 이번 겨울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좀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뭐 남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공간에서 이런 기본적인 침해를 받지 않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제가 있잖아요. 난 차는 관심 없어. 그래도 보금자리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냉난방이 되고 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에 살으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걸로 좀 침해를 받아 보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서도 그게 약간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긴 했지만 그 생활로 정말 두 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 근데 생각보다 좀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 가진 거 보여주는 거, 뭐 좋은 것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거는 뭐 일시적인 거고 지금 평생이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겨울이 추워버리면 뭐 누구한테 보이지도 못하잖아. 너무 추워서 이제 꽁꽁 얼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나이 먹어서 느끼는 건데 이 집이 주는 힘은 굉장히 커요. 주거 공간에 대한 힘은 큽니다. 앞으로 난방비가 계속 올라갈 거야. 난방비나 가스비나 뭐 공가가 올라가면 아마 이제 그 요금이 비싸가지고 안 틀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감히 왜 드리냐 하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이 와중에도 쓸데없는 돈 안 써가면서 여러분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재정 상태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난방을 비싸도 틀 수 있잖아. 이 몇만 원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놓고 좋은 환경에 자랐으면 난방을 그래도 틀어도 이 정도 요금은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벌어놓은 게 없고 모아놓은 게 없으면 난방비 몇만 원 오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틀지도 못하잖아요. 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난방비 올라도 뭐 올랐네. 에이, 뭐 써야 되니까 틀어야지 마음 먹는가 하고. 난방비 올랐기 때문에, 이거 내면 나 생활 못하네? 그럼 못 틀겠네? 안 틀어야겠네.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 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올해부터는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예, 좋은 겨울 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